구미국가 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지고 구미시와 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색해 왜구를 토벌한 군대인 수토사의 출진을 재현한 행사가 울진에서 열렸습니다. 봉사단체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을 찾아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도 개선해주는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호남 교환뉴스, 오늘은 판매 직원이 없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려와 달리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월요일인 오늘 오전에는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지만 때이른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잇따른 고온 현상의 대기가 무척 메말라 있는데요. 내일 비가 오면 더위도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2-3시간에 한 번씩 수시로 덧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면서 대구의 낮 기온이 22도까지 뚝 떨어져 선선하겠고요. 비는 아침에 시작돼 저녁까지 내리다 그치기를 반복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가량 정도고요. 비가 그친 이후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면서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구미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뜻밖의 암초를 만났습니다. 높은 분양가 때문에 기업 유치에 빨간불이 켜진 건데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시 산동면과 해평면 930여만 제곱미터의 터에 조성되고 있는 구미국가 5산업단지. 오는 8월 산업용지 분양을 앞두고 투자 상담이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3.3제곱미터당 86만 원인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구미와 인접한 김천 일반 산업단지의 경우 3.3제곱미터에 36만 원으로 구미 국가 5산단 분양가의 40% 수준입니다. 구미 5공단의 조성 원가가 높지만 투자를 하기에는 분양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구미시는 개발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분양가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수자원공사 측은 부정적입니다. 그동안의 보상기간 장기화로 해당 지역의 집가가 대폭 상승됨에 따라 가격 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조성원가를 인하하기에 활용성이 낮은 녹지 등 공공시설 용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여 분양가격을 낮추기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국가 4산업단지, 아산국가산업단지 등에서 분양가를 인하한 사례가 있는 만큼 경제계, 정치권과 함께 분양가 인하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하공단 때도 62만 원 하던 분양가를 49만 원, 21% 인하한 사례도 있고요. 다 다른 공단에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해서 저는 우리 수공 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고. 분양가 인하를 둘러싸고 구미시와 한국수자원공사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구미경제 제도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구미국가 5산업단지 분양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역 대표 사업 가운데 하나인 계명대학교 차기 총장 선출을 두고 관심이 뜨겁습니다. 7번째 연임한 현 총장이 다시 연임하거나 현 총장의 아들인 부총장이 승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명대학교는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차기 총장 선정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추천위원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법인 이사회에서 1명을 총장으로 승인합니다. 초대 총장을 시작으로 역대 10대 총장 가운데 7번 총장직을 역임한 신일희 총장은 현 임기도 자신의 뜻과 관계없이 임명돼 기독교적 소임 차원에서 맡은 것이라고 밝혀 차기 연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신 총장이 연임하지 않는다면 현재 경영 부총장을 맡고 있는 신 총장의 아들
신진기 교수의 임명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년째 대학 본부에서 경험을 쌓았고 현재 외국 국적을 갖고 있고 부교수 신분이지만 총장 임명에는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진기 교수가 총장이 되면 계명대학교 전신인 계명기독대학 신태식 학장부터 현 신일이 총장에 이어 3대째 총장이 이어져 대학의 사유화 논란이 다시 일 것으로 보이지만 신 총장의 뜻에 따라 차기 총장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인대협에서 활동하던 것도 지금 다들 자리에 없습니다. 이미 다 단하게 하시던 정연퇴임 하셨던지 그렇고 신 총장님에 대해서 빨리 대될 사람은 사실 없죠. 개교 117주년을 맞은 계명대학교가 그동안 지역 대표 사학의 하나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큰 족적을 남긴 신일이 총장의 후임으로 누가 수장을 맡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안입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 군수들이 오늘 오후 5시 수성구 범어도서관에서 정책협의회를 엽니다. 권 시장은 이 자리에서 대구시가 중점 추진하는 2016 경제총조사와 지방재정 조기집행, 읍면동 복지허브와 조기정착, 전기차 보급 등 보급 및 활성화 등의 구군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8개 구군의 주요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고 상생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구의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53살 배 모 씨를 경범죄 처벌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어젯밤 9시 25분쯤 강남역 살인사건 추모 현장인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 주변 극장 앞에서 공업용 커터칼을 주머니에 넣었다 빼는 동작을 반복하다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배 씨가 흉기로 행인을 위협하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검문에 불응하고 반항해 체포했다며 조사를 마친 뒤 즉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시대 울릉도와 독도를 수색해서 왜구를 토벌한 군대가 있습니다. 이 수토사의 출진이 울진에서 재현됐는데요. 울릉도와 독도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관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군과 포수, 사공, 식모 등 80명으로 구성된 수토사 일행이 월성포진에서 구산항으로 들어옵니다. 이들은 구산항 대풍헌에서 며칠간 머무르며 울릉도로 출항하기 위한 바람을 기다립니다. 조선은 전기에는 울릉도 거주민을 본토로 이주시키는 소극적인 쇄환 정책을 썼다가 1693년 독도 영유권을 확인한 안용복 사건 이후 적극적인 수토 정책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번 출항 때도 샅샅이 살펴 외적들이 우리의 땅인 울릉도와 독도에서 썩 물러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수토사는 1694년 처음 파견된 이후 1894년 폐지될 때까지 200년간 이어졌습니다. 수군 부대장격인 삼척 영장과 월성 만호를 수토사로 임명해 2, 3년에 한 번씩 울릉도로 보냈습니다. 가장 안전한 뱃길이 이 구산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00년 후 정도 지나면은 모든 수토사들이 여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울진군과 영남대 독도연구소는 수토사 일행의 각종 경비를 조달한 내역이 적힌 수토 절목 등 고문서를 철저히 고증해 행사를 재현했습니다. 실제 수토사의 규모인 80여 명으로 꾸려서 월성포 진성에서 대풍헌을 거쳐 대풍헌에서 울릉도 독도로 출항하는 가장 행렬에는 해군과 육군 등 군인과 지역의 고등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울진의 학생으로서 뭔가 좀 더 자부심도 느꼈고 이런 수토사를 계기로 하여서 울릉도랑 독도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울진 후포고등학교 학생과 교사 52명은 여객선으로 울릉도에 들어가 3박 4일 동안 조선시대 수토사 유적지와 독도를 탐방하면서 영토 수호 의지를 다집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마을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도 개선해주는 행복마을 프로젝트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포항 지역 봉사단체들이 합동으로 벌여온 사업인데 지난 3년 동안 7개 행복마을이 생겨났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시골 마을 회색빛 골목길에
형형색색의 물감으로 벽화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한적했던 마을 골목길이 자원봉사자들의 정성스러운 붓질에 화사한 빛깔로 물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그린 그림으로 이렇게 마을이 바뀌고 지나시면서 어른들이 또 보면서 기쁨을 느끼시는 게 가장 보람된 것 같습니다. 평소 병원을 찾기 힘들었던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 이동 병원도 설치돼 기본적인 진료는 물론 현장에서 약 처방까지 이루어졌습니다. 또 자원봉사자들이 마을 쉼터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해주고 수십 년 된 주택의 낡은 전기시설과 방충망도 새롭게 교체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장면 봉사회는 마을 주민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400그릇이 넘는 자장면을 즉석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셔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한 이렇게 환경도 아름답게 가꿔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을 행복마을로 바꾸는 이번 프로젝트에 포항 지역 18개 봉사단체가 참가해 각자의 재능을 기부했습니다. 재능을 가진 각 봉사단체가 같이 참여를 해서 이 마을을 아름답게 하고 또 어르신께 행복을 드리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3년간 이 프로젝트로 포항 지역 7개 행복마을이 만들어지면서 농촌 마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지난 1·4분기 대구 지역의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대구 지역의 취업자 수는 120만 8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줄었습니다. 업종별로는 광업과 제조업, 전기, 운수, 통신과 건설업은 증가했지만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 서비스 업종의 취업자 수가 특히 줄었습니다. 경북은 같은 기간 137만 6천여 명의 취업자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었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와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제조업에서 고용이 늘었습니다. 영호남 교환 뉴스입니다. 판매 직원이 없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이 우려와 달리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에서만 1년 사이 7개 점포로 늘어난 데 이어 광주 모든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주문화방송 이계상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농협 365 코너 한켠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이와 고추, 토마토 등 다양한 농산물이 1,000원 단위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고른 뒤 합산한 금액을 양심껏 지불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중 판매가보다 20-30%가량 저렴한 데다 신선도가 뛰어나서 소비자들의 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뭐 일반 마트, 대형 마트보다 훨씬 싱싱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물건이 자주 분실되지 않을까 걱정이 컸지만 돈을 내지 않고 물건만 가져가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들이 알아서 다들 그냥 정확히 세가지고 넣고 가시더라고요.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 로컬푸드 직매장은 하루에 3-4번씩 농산물을 채워놔야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광주 광산구 지역에서 운영되는 무인 직매장은 1년 사이에 7곳으로 늘었고 총 2억 3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도 인건비 지출은 당연히 한 푼도 없습니다. 매장 설치를 요청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올해 안에 광주 전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서구라든가 또 뭐 북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광주시 전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면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금의 10%는 나눔문화재단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경북 도내 지자체들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영천시의 성과가 두드러져 보입니다. 외국 투자기업 유치와 말산업 특구 지정 등으로 생동감이 넘쳐 보이는데요. 이슈앤피플 오늘은 김영석 영천시장을 만나 영천시의 현안 추진 상황에 대해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 보잉사를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항공전자 부품 정비센터 MR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최첨단 고부가가치
소위 산업을 유치했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산업 육성, 앞으로 이제 3만 불 시대가 되면 레저 스포츠로서 갖고 가는 말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그 다음 바이오메디컬 센터를 저희들 한 350억 정도 투입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중에 특히 좀 궁금한 것은 말 산업이 지금 추진된 지가 꽤 몇 해가 흐른 것 같아요. 예, 2009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예, 현재 추진 상황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과천과 부산과 제주를 능가하는 그런 명실상부한 이제 국제 경마공원이 되어야 된다. 모든 이제 컴플렉스적인 복합적인 이런 공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설계를 국제 공모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만은 이 넷처럼 파크 경마공원이 이제 공부 수비 끝났으니까 내년 초쯤 되면 아마 착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되면은 준공을 목표로 지금 마사회처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교육 분야에서 학교 유치에 그동안 좀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제가 듣고 있었는데 유치가 성사된 것이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기숙형 공립 중학교를 저희들 설립을 했습니다. 올 3월 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신령에 있는 신령 상고를 식품과학 마이스터고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롯데, 제과든 등등해서 그런 회사들하고 벌써 우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배출되면은 소위 대기업에 취직을 할 수 있게끔 맞춤형 교육을 만드는 곳이고 식품과학 마이스터고입니다. 대학도 폴리텍 대학을 저희들이 유치해서 2018년도에 계약을 합니다. 시장님 뭐 지난 임기 동안에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이 지역 내 어떤 갈등 치유, 뭐 화합 뭐 이런 걸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 과거에 보면은 이제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뒤에 뭐 후유증이 좀 심했고 또 임기를 뭐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뭐 분들도 또 계셨고 그런 나쁜 선례들이 시장님 이제 임기 이후에는 지금 좀 사라진 부분들이 지금 뭐 가장 좋은 뭐 치적 내지 뭐 성과 중에 하나로 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민들이 이 총력, 즉 결집을 해서 우리도 영천도 좀 잘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비전 제시부터 시작해서 쭉 나갔어요. 아니 그 시민들도 제가 제시하는 비전 또 계획 프로그램 이런데 상당히 동참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화합을 하는 그런 기반이 되었어요. 모든 시민들이 한 겁니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단체장으로서는 이제 임기가 마지막일 수밖에 없고 법적으로 임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에 좀 시정에 어떤 부분에 좀 역점을 두고 이제 임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궁금하고요. 뭐 소위 말하는 정치인 김영석으로서 이제 뭐 그냥 끝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다른 행보를 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또 시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소위 영천을 신성장 산업 도시로 전환을 시키기 위한 각종 지금 프로젝트를 저희 사업을 마무리를 하는 그런 완벽하게 지금 마무리를 해놓고 저는 나가야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뭐 모르시는데 특별한 아직 계획은 없고 그것은 그때 봐야 또 할 일이고 다만 제 생각은 우리 존경하는 시민들한테 짐이 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바쁘신데 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미세관에 따르면 지난달 구미 지역 수출은 20억 2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 24억 1,200만 달러보다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CD 시장 위축과 수주 감소로 LCD 패널 수출이 감소했고 전자제품 부품 수출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달 구미 지역 수입은 7억 5,600만 달러로 한 해 전 같은 기간보다 14% 감소했고 역시 LCD 패널 시장 부진이 광학기기류, 화학제품 수입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25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금융기관에 허위 매출계약서를 제출해 12억여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52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 주식 매매 관련 분쟁을 대리해주고 법률 상담도 하면서 14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4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 손실을 가져왔고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한 만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개교 70주년을 맞아 공연과 전시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경북대 미술관에서 70년의 전통, 70년의 전망전을 열고 25일에는 경북대 대강당에서 국악 콘서트 점핑 70, 더하기 70 국악 한마당을 엽니다. 또 개교 기념일 하루 전인 27일에는 글로벌 플라자에서 70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학 구성원과 동문이 함께하는 경대인 화배장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초여름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구시가 오늘부터 공무원들의 복장 간소화를 실시합니다.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공무원 복장 간소화 시책에 따라 오는 9월 말까지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반소매 셔츠와 면바지, 블라우스 등 가벼운 복장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또 대구시가 주관하는 각종 회의나 세미나 등에서도 상의 재킷과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오늘도 30도 안팎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한낮에는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 오존 농도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는 가급적 야외 활동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2-3시간에 한 번씩 꼭 덧발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연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지역도 조금 더 확대됐습니다. 내일까지는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점차 들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도, 청도, 영천, 9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대구 30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내륙 지역의 낮 기온 28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 10도, 의성 7도로 출발해 한낮엔 30도 안팎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 23도, 경주 30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비가 오면서 낮 기온 22도까지 뚝 떨어져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